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6세대 신형 C클래스입니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세단, 그 중에서도 막내 모델인데요. 6세대 C클래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C200 포매틱 모델, 그 다음에 C300 AMG 라인, 이 두 가지 모델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C300 AMG 라인입니다. AMG의 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되고 조금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출시가 된 지는 좀 됐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에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는 다소 조금 늦게 좀 도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기대치를 넘는 이 상품성을 새로운 풀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C200과 C30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200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휠 사이즈, 후면부의 디자인 이런 데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C300의 이제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이죠. 약간 그 A자 형태의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과 안쪽에 보면은 이 별 모양이 표시가 된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도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C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외곽의 형태도 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C30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의 눈부심도 막아주고 또 어두운 부위도 좀 조사해주는 이러한 영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흡사 그 AMG 모델들의 그 하단 범퍼 디자인을 좀 본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페이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막혀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안쪽으로는 이제 바람이 들어가서 이 타이어 쪽으로 좀 냉각하는 기능도 살짝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 4개의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좀 볼륨감 있는 여러 공격적인 모습도 이 첫 인상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이라든가 전면부의 그 범퍼 디자인의 형상 때문에 C200보다는 확실히 이 C300 AMG 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측면에 이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200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 AMG 라인에 AMG 디자인이 좀 적용된 부분이고요. 자, 차량의 측면부에 보면은 차량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휠 베이스라든지 전장 모두 다 길어졌기 때문에 넉넉한 실내 공간에 좀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루프라인 역시 사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베이비 S 클래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차량의 크기가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라인의 구성은 이제 S 클래스를 상당히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연비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합체한 엔진이기 때문에 위쪽에 하이브리드 표시도 있고, 복합 연비는 11.8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도심 주행보다 이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S클래스를 떠오르게 하는 이 후면부 디자인, 특히나 이제 리어램프의 형상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약간 좀 날카로운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이 상위 모델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도 좀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올다 페이크 디자인입니다. 지금 손 넣어보면 자, 막혀 있죠. 그리고 C300 모델 같은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디퓨저 형상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공격 성능에 크게 높여주는 그러한 디퓨저라기보다는 스포티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200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퓨저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가 좀 커지긴 했지만 적재 공간은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455리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이 굉장히 좀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좌우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놓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입구 자체도 일반적인 세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편리한 기능은 지금 2열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 버튼이 따로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세단에서는 사실 이런 버튼들 보기 힘들죠. 보통 이제 조금 높은 등급의
세단들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레버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동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이런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고요. 좌우에 이렇게 따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깊은 크기의 수납 공간도 볼 수가 있고, 역시나 또 벤츠 차량 물건 수납을 위한 바스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특징입니다. 이전 모델과 동일한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아우디 A4나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8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다소 좀 좁긴 하지만 적재 공간 구성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진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C클래스의 중요한 변경점 하나 가운데 이제 엔진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좀 세팅을 달리해서 출력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C300에 탑재된 엔진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20마력의 출력이 좀 더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이번에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라든지 전력을 아무래도 많이 좀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전력 소모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실내 공간의 변화가 이 외관의 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단 정말 디지털화된 실내 공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2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11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전 C클래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실내 공간이 정말 화려해졌습니다. 확실히 경쟁 모델들과도 차별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C300 AMG 라인이기 때문에 시트에 있어서도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이드 볼스터가 굉장히 두툼하게 나와 있는 통풍 시트까지도 적용된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한번 시트에 앉아서 기능들 한번 살펴보죠. 일단 12인치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C300과 C200, 그러니까 C200 아방가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차별한 디자인, 그 다음에 C300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답게 상당히 좀 스포티한, 약간 살짝 D컷도 적용되어 있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스티어링을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계기판의 다양한 메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손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 가운데 표시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보까지도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계기판의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디센트, 스포츠 모드, 스포츠 화면, 붉은색이 인상적인 스포츠 화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클래식,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장 크게 하는 이러한 화면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200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C300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러한 형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스포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된 것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들이고요. 다양한 메뉴들을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도 조작할 수 있지만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롭게 바뀐 이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패널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패널 형태의 버튼 방식이 많이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널을 사용하면서 이 손가락의 위치를 정전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최신의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분리된 물리적인 버튼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적응을 하게 될까요?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이 좀 최신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터치를 해서 각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레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큰 버튼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살살 건드리면 시트가 살살 이동하고요, 세게 밀면은 시트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은색 패널에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 보이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 지금 C300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흡사종 카본처럼 보이는 이런 소재들도 덧대어져 있고, 위쪽에 가죽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차량의 하부 쪽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소재 질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은 좀 저렴한 가격의 플라스틱이 사용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원가 절감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쪽에 EQ 파워와 충전 요 게이지가 따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베이고 디자인 3개가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이 송풍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였죠. 하지만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은 인상, 스포티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3개의 배기구가 상당히 큼지막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야간에 봤을 때 정말 화려한 실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야간이라서 좀 확실히 좀 보이지는 않긴 한데요. 뭐 도어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수석 앞쪽에 요 대시보드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돼서 야간에는 좀 더 화려한 실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6세대 C클래스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이겠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양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이 MBU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뭐 이전에 출시되었던 벤츠의 차량들에서 많이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공조 버튼, 대부분의 물리 버튼들이 이제 모두 다 통합되어 있는 형태죠. 아래쪽으로는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C200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4가지가 있었는데, C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성능이 조금 더 강조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것처럼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C200은 이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그냥 후방 카메라 정도만 적용되고 있고요.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차량의 전후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볼 수도 있는 점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설정 같은 경우, 주행 보조 시스템과 같은 설정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차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자주 쓰는 메뉴들은 위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4개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된 이 화려한 이 실내 조명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문 인식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지문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메르세데스 벤츠 계정에 접속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C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C200은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됐었죠. 하지만 C300은 흡사 좀 카본처럼 보이는 이러한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요, 뭐 컵홀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컵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무게감이 있네요. 상당히 좀 예쁜 조약돌 같은 형태의 이런 키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의 포트도 있고요. 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굉장히 좀 수납 공간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이분할되는 암레스트이기 때문에 뭐 팔을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뭐 팔도 걸치고 짐도 넣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한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이겠죠. 이제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장과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2열 공간, 실내 공간의 여유가 한층 더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도요, 무릎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공간에서 조금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제로 앉아보니까 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5mm가 늘어났죠. 전장도 길어지면서 이런 공간들의 여유가 더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래쪽에 발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무릎 공간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트의 형상도
곡선으로 약간 휘어진 듯한 이런 형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부 발을 놓는 공간에 여유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키가 170인데 주먹 하나가 꽉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뭐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 헤드룸 공간에서 좁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있고요. 송풍구도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위쪽에 이제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팔을 걸칠 수가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이 되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뭔가를 조금 스마트폰 같은 것을 걸쳐 놓을 수 있는 홈 같은 것도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긴 짐을 실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스키스루,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스키스루 형태도 갖출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4대 2대 4로 이제 분할해서 접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뒤쪽에 있는 전동식 버튼을 통해서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시트를 접는 편이 조금 더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바로 시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인 4명이 타기에 전체적으로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C클래스는 확실히 디지털화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앞선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경쟁 모델보다 상당히 좀 화려한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타고 있는 C200 포매틱 차량 먼저 좀 한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도 C300이나 C200 모두 M254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같은 형식의 엔진이긴 하지만 좀 디튠을 거쳐서 이제 C200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여기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7.1초입니다. 국한 변비는 11.3이고요. 확실히 좀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많은 차인 만큼 관심이 좀 많죠. 국내 시장에서 이 C클래스의 입지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소 조금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뭐 영원한 1등을 하고 있죠. 정말 오랫동안 1등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차량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이고요. 또 시장의 S클래스 출시 이후 1년 동안 높은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는 26,000대 가량입니다. 거기에 뭐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매 대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C클래스로 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700대 정도가 판매가 됐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라이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900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 수치에서 또 C클래스에서는 벤츠가 확실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조금 C클래스가 노후화된 면도 없지 않았지만 BMW 3 시리즈가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라든지 최신 편의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전의 C클래스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BMW가 이 신형 C클래스 개발에 조금 더 칼을 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위 등급의 차량들과 좀 비슷한 디자인을 좀 유지하면서 어떤 크기의 차량을 보더라도 벤츠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크기의 차량에서도 이 벤츠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넓은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면서 최신의 그 첨단의 디지털화된 모습을 제대로 아주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이 실내에서 오는 이 분위기도 정말 최신의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죠. C200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C300과 동일하긴 하지만 실내를 보면 조수석 앞쪽,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 패널 같은 경우에 이 아래로 수직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이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실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양들이 이제 앞쪽 그릴에,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동일하게 좀 적용되어 있었죠. 뭔가 좀 디자인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 콘솔 쪽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오로시 소재가 적용되면서 뭐 아무래도 좀 지문이 좀 묻어나는 소재이긴 합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 지금 C200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 컴포트, 스포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드, 요 4가지 주행 모드가 갖춰져 있고요.
시속 90km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 21에서 20에서 한 23 정도 요 수치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이 많아질수록 연비는 확실히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정속 주행 시에 연비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C클래스의 주행 성능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존에 이 C클래스에 탑재됐던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거친 편이었죠. 뭐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엔진의 음색 이런 것들도 조금 거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C클래스에 새롭게 탑재된 M256 엔진, M254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고속 주행 시에 엔진의 회전 질감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물론 이제 가속을 했을 때 뭐 엔진 음색 자체가 그렇게 뭐 부드럽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2.0L 직렬 4기통 엔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기존에 뭐 있었던 뭐 직렬 6기통 엔진과 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이전 세대의 뭐 C클래스에 탑재됐던 엔진에 비교한다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뭐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엔진 음색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뭐 승차감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면 굉장히 편안한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C클래스의 차체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메르스 벤츠 세단 라이더에도 막내 모델 있잖아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이 안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의 응답성 부분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주행에 좀 걸맞는 형태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가속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C200 같은 경우에는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뭐 대단히 극적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력의 한계도 분명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에 이번에 그 M254 엔진 같은 경우는 1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마력의 출력이 좀 가속할 때 더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지금 이 계기판 오른쪽에 보면 파워와 충전 요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 게이지를 볼 때 전기 모터의 힘이 얼마나 더해지는지도 이 게이지 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C200이나 C300이나 모두 동일한 모습이겠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의 이 조향 성능도 뭐 그렇게 뭐 칼같이 예리한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뭐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는 모습은 준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 또 벤츠 브랜드니까 좀 크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말 좀 조용한 주행 질감 뭐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C20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하셨다면 약간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차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도로 노면 상태에 따라서 타이어 접지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들도 그렇게 뭐 완전히 좀 잘 차단되어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뭐 E클래스 수준이라고 보기는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 시리즈와도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엔진의 음색 자체도 지금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 엔진 사운드가 제법 좀 운전자의 귀를 좀 자극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C클래스가 조금 더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벤츠의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 아니면 쾌적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C클래스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벤츠 브랜드의 뭐 엔트리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